어제 오후 경남 창원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10대 중학생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중학생 2명은 숨졌고 또 1명은 중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은 사건 발생 직후에 모텔 밖으로 또 뛰어내려서 그도 숨진 채 확인이 됐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20대 남성, 중학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어제 오후 3시 20대 남성이 한 모텔에 입실을 했는데 입실한 뒤에 10대 여성, 중학생에게 연락을 취했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여성과 중학생 10대 여성과 또 남학생 2명이 동행해서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고요. 이후에 112 신고가 접수가 됐고 결국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경민 변호사님, 사망한 그 용의자 20대 남성과 과연 피해 학생들은 어떤 관계로 이 모텔에서 만나게 된 겁니까? 일단은 경찰에 따르게 되면 이 20대 남성이 먼저 이 10대 여성에게 연락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그 10대 2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같이 동행을 했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네. 일단은 일행인 것으로 보이고 이제 친구 사이지 않나 이렇게 추정은 되지만 네. 아직까지는 그 관계가 이제 조금 더 이제 경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 같고 일단 어쨌든 경찰 입장에서는 20대 남성이 먼저 만남을 제안을 해서 이 모텔에 가게 된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조금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학생 여성에게 20대 남성이 먼저 연락을 했던 것,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해지는 부분은 이 여자 중학생이 모텔로 가면서 친구 2명, 남자 중학생 2명을 함께 갔단 말이죠. 이건 어떤 이유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일단은 지금 뭐 생존자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볼 테지만 네. 지금 이제 그 보통의 이런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 있어서는 그 20대 남성이 이렇게 10대 여성에게 연락을 해서 모텔에서 만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성년자 조건 만남을 이제 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은 아직은 뭐 뚜렷하게 사실관계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연장선상에서 아마 만남을 주선을 해서 이제 그렇게 만나려고 했었던 것 같고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이 10대 중학생 2명이 이제 동행을 했다라는 것을 보면 가끔 그런 경우에 또 이제 이 남성을 협박을 하는 용도로서 이제 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만남 자체가 애초에 좀 이게 뭔가 이제 건전하지 않는 만남이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협박을 하기 위해서 같이 동행을 했었던 그런 사실관계도 과거에 있었다 보니까 네. 이 사건도 조금 그런 유형이지 않나라고 이제 의심이 드는 대목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끔찍한 사건이 어제 창원에서 발생했습니다. 자, 당시 목격자 그리고 경찰 관계자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그냥 투숙객을 받으신 거죠? 투숙객 받은 거죠. 애들 뭐 신분증 검사 이런 거 하잖아요. 남자 혼자 왔어요. 혼자. 안정자 오고. 나중에는 뭐니 나도 경찰이 와갖고 나도 알았다니까요. 들어가버려도 뭐 경찰이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들어가. 조사해봐야 됩니다 앞으로. 뭐 정확한 그림을 지금 이제 조사를 해야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자,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10대 중학생 3명에게 20대 남성이 모텔에서 흉기는 미리 준비한 것으로 봐야 될까요? 이경민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뭐 지금 예리한 물건으로 지금 보여지는 부분이라서 네. 사실 이게 미리 준비하지 않고서는 어쨌든 우리가 모텔에 들어갔을 때 그런 이제 물건 자체가 존재하지는 않으니까 네. 애초에 이런 부분들을 좀 소지를 하고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이고 그 지금 어쨌든 사건이 발생을 하고 나서 이제 본인도 이제 모텔 밖으로 이제 추락해서 이제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뭐 이런 범행 자체를 미리 준비를 하고 왔기 때문에 그런 이제 마지막 그런 결정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 네. 어쨌든 이제 아직까지는 그 생존자가 존재하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나게 됐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좀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실제 이 흉기를 준비를 했는지 여부까지도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모텔 관계자의 목소리도 저희가 조금 전에 들려드렸었는데 정우상 논설위원님, 이 모텔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20대 남성 혼자만 투숙한 것만 기억하고 있고 미성년자들, 이 중학생들이 모텔방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도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큰 논란으로 받아들이고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숙박업소들은 이제 투숙객들의 신분을 확인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그 남자 혼자 들어가는 것만 뭐 이제 확인을 하고 나머지 그 중학생 여자 그리고 이제 남자 중학생 2명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이 숙박업소 관계자들은 몰랐다. 자기들이 뭐 알아서 들어갔는데 내가 어떻게 아느냐 뭐 이런 취지로 아마 경찰에 진술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성년자들도 이런 숙박업소를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고요. 네. 이런 차원에서 이번 사건 이후에 좀 숙박업소 출입과 관련해서 특히 미성년자 출입과 관련해서 좀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된다라는 여론이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자, 20대 남성 사망했고 10대 중학생 3명 중에 2명이 사망했습니다. 지금 나머지 이제 생존자는 지역의 한 병원,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생존자가 어떤 진술을 해야 좀 더 명확하게 이 사건이 정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용의자까지 숨지면서 범행 과정 규명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이 중학생 학생은 상태가 어떻다고 전해지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그 뭐 얼굴과 목부에 자상을 입은 상태라서 지금 네. 좀 계속해서 치료가 좀 필요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수사에서 규명을 해야 될 부분이 사실 이제 20대 남성과 10대 여성이 이 모텔에서 만난다는 자체가 사실 일반적이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제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어플을 통해서 만남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그래서 만남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증거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애들 사이, 그러니까 이제 10대의 이 피해자들 사이에 어떻게 보면 대화 내용들이 존재를 할 것이기 때문에 네. 당시에 이제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이제 같이 가게 됐는지 뭐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이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서 있어 보이고요. 네. 그리고 CCTV를 통해서도 동선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해서 당시에 모텔에 같이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그런 사실관계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